리얼리티 트랜서핑.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 들어가는 글.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가?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트랜서핑이란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의 트랜과 파도 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저자가 만들어낸 말이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그 어떤 마법보다도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당신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다. 물론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이나 유혹한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책들을 열어보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든다. 삶 자체가 실로 하나의 힘에 겨운 시련인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라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의 자신이 흡족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그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 개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닌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닌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그 모든 잘못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제1장 가능태 모델. 이 장에서는 트랜서핑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할 것이다. 트랜서핑의 방법은 가능태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데 가능태 모델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다. 인류는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귀찮은 놈, 이놈이 언제나 나를 깨운다. 아, 난 이 개를 정말 증오한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가증스러운 놈이 짖는 소리에 잠을 깨야 하나. 산책이라도 하면서 저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 짖는 개나 그 주인이나 50보 100보다 내 인생에 기어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꼭 있다. 나는 성급하게 옷을 입는다. 슬리퍼가 또 사라져버렸다. 이 교활한 것,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찾기만 해봐라.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 버릴 테다. 밖은 안개로 축축하다.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으로 미끄러운 길을 따라 걸어간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반쯤 죽은 나무들은 회색빛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왜 이런 음울한 수렁 속에서 살고 있을까?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한편으론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오래된 습관이 피워야 한다고 말한다. 피워야 한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떻게 의무가 되어 버렸나? 그래,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피우는 담배는 무척이나 역겹지. 옛날에는 파티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울 때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그땐 그것이 유행과 멋과 자유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즐거운 휴일은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고 문제가 잔뜩 쌓인 우중충한 나날이 또 시작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연신 담배를 꺼내 물며 혼잣말을 한다. 자, 담배 한 대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또 한 번 이 지루한 일상에 몸을 담가 보자꾸나.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와 나는 다친 아이처럼 눈을 가린다. 아, 모든 것이 지겹다. 마침 그때 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교묘하게 휘어져 있던 자작나무 가지 하나가 얼굴을 때린다. 빌어먹을. 나는 미친 듯 화가 나서 그 가지를 부러뜨려 옆으로 집어던진다. 그러자 가지는 다른 나뭇가지에 걸린 채 앞뒤로 위아래로 제멋대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스프링 끝에 달린 광대의 얼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을 놀려대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세상과 싸우려 할 때마다 세상은 처음에는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게 희망을 부풀려 주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 호되게 뒤통수를 친다. 장애물을 모조리 깨부수면서 목표를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은 영화 주인공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인생은 도박장의 룰렛 게임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이긴다. 3번까지 이기는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한다. 온 세상이 내 손에 들어온 것 같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항상 지고 만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잡아먹기 위해 살찌우는 거위와 같은 신세다. 결국 우리는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 속에서 굽히고 먹힐 것이다. 우리가
잘못 안 거다. 이건 우리를 위한 파티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채 나는 해변으로 나간다. 작은 파도들이 모래 해안을 심술궂게 갉아먹고 있다. 바다는 나에게 축축하고 차가운 습기를 적의처럼 내뿜는다. 포동포동 살찐 갈매기들이 해변을 게으른 걸음으로 걸어다니며 여기저기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쪼아먹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나 이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차갑고 어두운 공허만이 내비친다. 마치 나를 둘러싼 차갑고 적의에 찬 세상을 보여주려는 듯이.